히사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사모 팀장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특히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더 힘들게 하는 정계적인 조치들이 내려오면서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회사를 불문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히사모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지난 1년 동안 어려울 때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히사모 가족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함께 할 수 있는 것, 힘들 때일수록 더불어 함께 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투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코로나 첫 백신이 보급이 돼서 이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히사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국은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 일반인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요. 영국은 오늘을 V-Day, 즉 백신의 날로 선포하고 이번 주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결정적 순간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병원. 90세의 마가렛 키난 씨가 긴장된 얼굴로 의자에 앉습니다. 1초 만에 끝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곧 박수가 쏟아집니다. 키난 씨는 잠시 병원에 머물러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받고 나서 퇴원했습니다. 3주 뒤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Go for it. Go for it because it's free and it'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영국 정부는 오늘을 V-Day라고 명명하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V-Day is a really important moment as we can now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is tunnel. 영국은 이번 주 80만 명에게 백신을 주사하고 연말까지 200만 명을 접종할 방침입니다. 당초 거점 병원 50곳에서 접종 가능한 센터도 추가로 지정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biggest vaccination campaign in our history that we will look back on as marking a decisive turning point in the battle against coronavirus. 우선 접종 대상인 80세 이상 노인들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It was a relief because I think we are very excited. We don't know what's happening. 관건은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백신을 믿고 맞을 것이냐입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주 1,706명에게 물은 결과 백신을 맞겠다라는 답변이 71%로 여전히 10명 중 3명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90살이 넘은 영국 여왕 부부가 몇 주 내에 백신을 맞겠다라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불신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타전된 영국의 백신 접종 개시 장면은 이웃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백신 사용 승인 그리고 사용 물량 확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영국에 이어 미국도 이번 주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11일부터 의료진과 장기 요양 환자들부터 접종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의 한 요양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10일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 경우 곧바로 접종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입소자들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And all those residents, of course, you still have the right to say yes or no, but we will highly recommend to get the vaccine. 미국 내 백신 우선순위 접종 대상은 장기 요양 환자와 의료진 등 2,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연말까지 백신 공급 물량은 최대 4천만 회분 정도. 앞서 미 정부는 약국체인 CVS, 월그린을 통해 백신을 요양원과 병원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So, as far as vaccinated, that has to come from the state. So we have the contract with the CVS. As soon as the state has it available, CVS will come in and vaccinate everybody.
미 보건당국은 내년 2분기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도 하는데요. 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버지니아주의 경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As just normal people, I just wonder when can we get a vaccine? So eventually we're going to be getting them in the stores, but I don't know when. I'm guessing March or April.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인에게 우선 보급한 뒤 이후 해외에 공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그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지금 같은 코로나19 급증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또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치락 특파,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이 미국인데 이른바 이 백신 효과,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일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미국 내 확진자가 1,500만 명, 사망자가 28만 명을 넘었는데요.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뒤 내년 1, 2월까지는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middle of January can be a really dark time for us. 매일 2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 보급 초기에는 접종을 받는 사람이 생겨도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서 본격적으로 사람 간 전파 경로를 차단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집단 면역이 가능해지고 바이러스 확산을 결국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이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거라고 전망을 합니까? 네, 미 보건 당국자들은 일반인 대부분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 4월쯤 확산세가 꺾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점보다는 백신을 접종받은 인구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파우치 박사의 언급 내용 들어보시죠. Yeah, when you have 75, 80% of the people vaccinated, you have an umbrella of protection over the community that the level of community spread will be really, really very low. The virus will not have any place to go. 그러면 누구부터 맞나요? 이 접종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 최우선 접종이란 결정 외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현재 보건당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의사와 요양원 환자들 다음으로는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노인, 식품관리와 운송 등 필수 근로자들 순으로 맞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다음으로 교사, 노숙자, 재소자, 그리고 20, 30대 청년층 이런 순으로 맞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그 이후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층이 거론되는데 안전성 확보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건강한 40, 50대 일반인들은 제일 마지막 순서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임신 여성이나 어린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956년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웃으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소아마비 백신을 맞은 건데 백신 못 믿겠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해에는 8살 된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6살 앤 공주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역시 걱정 말고 맞으라는 의미였겠죠.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불안해서 안 맞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영국 왕실은 물론 미국 전직 대통령 3명이 공개적으로 주사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서서 우리 방역당국이 공개한 백신 확보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우려나 불안감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첫 소식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첫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보도로 시작을 합니다. 7일 이곳 현지 팍스뉴스, 팍스 비즈니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주가가 7.13% 상승하면서 어저께입니다. 신고가인 641불 76센트 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도 6,080억 달러로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계속해서 재탄생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테슬라 주가는 코로나 대유행에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12월 21일 S&P 5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 머스크의 재산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월런 머스크의 재산이 1,450억, 감이 안 오네요. 그렇죠? 베이조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3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루이비통 회장입니다.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좀 노블리스 오블리저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단행함으로 오늘 테슬라 주식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애플 소식입니다. 자, 인텔 칩에 도전한 애플이 M1에 이은 독자 칩 개발을 내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좀 들여다보면 지난달 자체 개발한 반도체 칩을 이용해 처음으로 노트북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 현지의 반응은 좋습니다. 경쟁사인 인텔 측은 좀 그렇겠죠. 근데 이제 경쟁사인 인텔 반도체의 처리 속도를 능가하는 획기적인 제품을 또 만들고 있다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자,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선보인 PC용 반도체 이름이 M1입니다. 네, 이 후속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컴퓨터용 시스템 온칩 SoC라 그러죠. 여러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구현하는 기술 집약적인 반도체인데요. 지난달 이 칩을 탑재한 노트북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소형 데스크탑 맥 미니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자, 후속 칩은 업그레이드 버전의 맥북 프로와 맥북 워크스테이션에 탑재되며 빠르면 내년 봄과 늦가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어찌됐든 그동안은 인텔에 의존해 오던 PC 산업에 이제는 완전히 독립을 선언하는 부분인데, 인텔 입장에서는 아쉬웠겠고,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뭐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 뭐 쉽게 말해서 그 뭐죠? 쌍끌이 어선이 그냥 고기 잡을 때 다 긁어 모으는 것처럼 이 불경기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애플의 고민이 엿보이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이죠. 근데 안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애플? 방금 좋은 소식이었고, 자, 애플의 iOS가 있잖아요. iOS 14.2, 14.2, 14.2를 설치한 후에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야, 근데 애플 아이폰은 이 iOS의 업데이트 이후에 배터리 성능의 문제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거람인지 고의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버릇을 못 고치네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일부러 애플 아이폰에 iOS를 업데이트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데요. 일단은 애플 입장에서도 고민은 되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아이폰을 2년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멀쩡한 전화기를 안 바꾸니까 신형 아이폰을 내놓는 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고, 근데 기존에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통신사의 2년 계약제로 지금까지는 먹혔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는 계약에 묶이는 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기계를 사가지고 계약 없이 쓰는 without contract 폰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통 뭐 티모빌, 보라이존 이런 데에서 계약을 갖고 사용하는 것보다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요금도 절반이고요. 뭐 매년마다 새로운 전화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보람도 있고, 계약이 얽매이지 않으니까 또 벌금 폭탄을 또 맞을 위험도 없고, 이래저래 한때 큰 돈을 벌었던 애플 입장에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대차와 오로라, 우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현대차 그룹이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중에 오로라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오로라가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분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
ATG를 인수하기로 발표를 했네요. 미국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버는 ATG를 오로라에 팔고 약 4억 달러를 오로라에 투자하면서 26%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고 양사가 7일 밝혔습니다. 또한 오로라가 향후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때 우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 거래에서의 ATG의 가치는 약 4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고, 오로라는 현대기아차와 2018년부터 2년 전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작년 6월에 오로라에 대한 전략 투자 계획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 1호 대상자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90세 할머니시거든요. 전세계 최초로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고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건 사진 보여드릴게요. 영국 코번트리 대학 병원에서 마가렛 키넌이라고 하는 90세 할머니, 건강하시네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지금 사진은 이제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인데, 이 키넌 할머니는 백신을 맞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을 앞당겨 받았다라고 좋아하시면서 내년에는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야, 근데 이분 대단하시네요. 4년 전에 보석가게 직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셨대. 그렇다면 86세까지 일하신 거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히사모와 미즈노의 시니어 가족 여러분, 86세까지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키논 할머니를 본받아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정말 무병장수 100세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은 어찌됐든 제1호 백신을 한 거와 함께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식 듣고 대노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선두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찌됐든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전 세계 1위가 미국이거든요. 따라서 미국도 FDA가 긴급 승인의 조치를 취해서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미국의 제약업체 모더나의 백신도 17일 외부 전문가가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신의 제조업체와 배포업체 등을 백악관에 물러서 지금 불러서 속도를 내라고 계속 지금 압력을 하고 있는데,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미국 현지의 모습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들한테도 칼바람이 몰아가고 있네요. 임금 삭감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25% 삭감에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주를 열지 못하고, 사실 이 예능인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화 산업도 그렇고 연극 쪽도 그렇고 공연 쪽도 그렇고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 저희 마음도 참 많이 무겁네요. 브라질의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으로 지금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남미와 브라질의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런 가운데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애플 소식을 많이 알려드리네요. 에어팟 맥스를 발표했네요. 근데 가격이 고가입니다. 71만 9천원 하나로. 와우. 사진 보이십니까?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의 8일 무선 에어팟 맥스를 발표를 했는데, 야, 이 고유가, 아니 이 불경기 시절에 살 사람들은 사겠지만 아무리 음질이 좋고 귀가 편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 돈으로 71만원이면 달러로 말하면
50불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아닙니다. 비쌉니다. 저거는 비싼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야심작으로 내놓은 애플의 신형 헤드폰 에어팟 맥스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또 우리 애플 매니아들과 시장은 주목해야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펜타곤 수장으로 우리 흑인 사령관이 임명이 됐네요. 로이드 오스틴이라고 67세의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입니다. 근데 이분은 백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군 내에서 장벽을 무수히 깨운 일명 전장의 사령관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야, 이분을 이 미군의 대장으로 딱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본인들의 유일한 성역이라고 해당했던 부분들의 유리벽들이 지금 여차없이 계속 무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곳 미국 현지 소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LA나 이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00불 경기 체크가 빠진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조금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어저께 내놓은 그 경기 부양책안이 시장의 기대치를 워낙 밑돌고 있기 때문에 12월 31일로 끝나는 지금 법적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보호받는 그게 12월 31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 며칠 남았는데 그 이후에 한 가정당 지금 약 6,000불 정도의 그 마이너스 재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좀 추가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분위기고요. LA 같은 경우는 식당의 야외 식사 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면서 LA 슈퍼리어 법원에 계속적인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지금 과학적인 근거의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법원의 판결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네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도시를 떠나는 그 인구의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뭐 반드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워낙 높고 최근에 잡이 꼭 출근해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일단 텍스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방송을 하는 얼바인 지역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이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 캘리포니아 정부는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비즈니스 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LA타임즈가 아예 대놓고 LA 카운티를 향해서 저격을 했네요. 라디오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LA의 행정명령이 너무 강압적이고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싣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 1년 동안 했지만 이제 와서 다시금 문 닫아라 하니까 코로나에 걸려주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빠른 지금 위기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가운데 파우치 소장이 또 끔찍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장 끔찍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땡스기빙 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에 대한 결과가 곧 닥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조용히 지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좋고 투자도 좋고 모든 것도 좋지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순간의 방심, 그리고 너무 지친 가운데 우리가 자칫 한눈 파는 사이에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가족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가 방역 꼭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통키 뉴스를 재능 기부해주는 우리 김도영 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뉴스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